그렇다면 이 참수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시작은 강원도 정선의 울창한 나무숲부터입니다. 이곳에선 벌목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물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벌목이 이루어집니다. 6만, 한 7만 평 정도 내니까 7만 평. 하루에 한 200~300개는 자를 거예요. 무려 제주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임야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요. 벌목은 보통 11월에서 1월까지 겨울에 이루어지는데 나무의 수분이 적어 무게가 적고 건조가 용이한 데다가 수풀이 죽어 목재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험한 산중에서의 작업은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이 다니시기 안 힘드세요? 많이 힘들어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네. 다리 경사가 세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요. 경력 35년의 벌목공도 긴장하는 험한 작업 환경. 올라가요, 위험해. 네? 올라가시라고. 네네네. 20여 미터의 나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동과 절단 과정을 거쳐 목재로 탄생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진행되는 벌목. 산중엔 전기톱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요. 연신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벌목공. 무엇을 계속 확인하는 걸까요? 나무를 봐야지, 방향을 봐야지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아니면 막 넘어지면 많이 다치잖아. 그래 나무 후회가 어떻게 섰는지 봐야지. 벌목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잠깐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신중해야 하는 건 나무가 넘어갈 방향을 읽고 작업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선 지역은 네. 이 토질도 좋아요. 토질도 좋고 비라든가 이런 게 또 자주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기온 조건이 여기가 나무가 잘 크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정선은 기후, 수분, 토양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수목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 나무는 뭔 나무라고요? 참나무요. 그 공장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 비가 쭉 와가지고 숯이 많이 나요 이게. 나무가 결이 세가지고 많이 단단해. 숯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참나무인데요. 다른 나무에 비해 결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숯의 연소 시간이 길고 화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베는 건 아니라는데요. 이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20년이요? 네. 너무 크면 안에가 다 썩어가지고 숯이 안 나오지. 5년 이하의 어린 나무나 20년 이상의 노목은 목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노련한 벌목공은 35년 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나무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해가 빨리 지는 산중이라 벌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하루에 300그루 정도를 작업합니다. 이번엔 벌목된 나무마다 길이를 재고 표시를 하는 벌목공. 숯공장 가는 건데 참나무는 시스마천 요구를 하니까 그거 딱 재서 자르는 거예요. 숯공장의 제조 과정이 원활하도록 나무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벌목공들의 몫입니다. 368, 1m 80, 1m 80이요? 1m 80. 차에 싣고 갈 수 있게끔 잘라야 되니까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벌목된 나무들은 소형 트럭에 실려 산 아래로 옮겨지는데요. 하루 평균 옮기는 목재만 100톤가량.
트럭은 최소 10회 이상 산을 오갑니다. 산 아래선 목재를 종류별로 구분지어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목재는 2주 정도 자연 건조 기간을 거친 후 이송됩니다. 온전히 숯가마용으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숯가마 이제 전용으로 가는 나무들. 위험을 무릅쓴 벌목공들의 노력으로 산 아래까지 내려온 참나무 목재는 트럭에 실려 숯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나무가 숯으로 변하는 과정을 볼까요? 충남 예산에 위치한 참숯공장. 가마 안에다가 이제 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집어넣고 지금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 기계화가 되는 거지. 목재 하나에 70kg 내외라 굴착기를 이용해 옮기는데요. 그런데 수레마다 목재를 하나씩만 담습니다. 이왕 굴착기까지 동원했는데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는 걸까요? 아, 문제는 바로 이 좁은 통로였네요. 황토가마로 돌아가는 입구가 워낙 좁다 보니 많은 양의 목재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러니 답답해도 하나씩 옮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무를 가마에 옮겨 넣는 것부터가 고역. 이곳에 목재를 채워 넣는 과정에만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물피가 요 정도에서 250개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한 10톤 정도. 섬세하게 이게 틈이 없이 삐딱하게 세우고 이러면 넘어가 버리든 타다가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제 90도 각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불을 떼는 과정에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 형태가 깨지면서 숯의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목재들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줄을 맞춰 직각으로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마의 입구까지 참나무로 빽빽하게 메워지고 퍼즐이라도 맞추듯 촘촘히 끼워 넣어 완벽하게 봉인하는데요. 벽돌로 이제 싸서 황토를 발라서 싸가지고 불 그냥 먼저 남겨놓고 막는 거죠.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 입구에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바람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숯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반 집안 아궁이는 직선으로 돼 있잖아. 올라가게끔 굴뚝이. 근데 요거는 빨아당기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불을 위에다 붙이면 위에서부터 서서히 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그래서 숯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 날 새벽 6시. 영수 씨가 드디어 가마에 불을 넣습니다. 새벽에 이 작업을 하는 건 그가 숯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17년간 꾸준히 지켜온 약속인데요. 송풍구하고 여기다 바람만 시켜갖고 바람으로만 송풍구로만 붙이는 거지. 2시간 반을 붙여야 돼. 지금부터 숯가마는 5박 6일간을 꼬박 뜨겁게 타오릅니다. 숯 꺼내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새벽 작업을 고집했던 건데요. 자식들 같아요, 이게. 저 나무들이 들어가서 숯이 얼마큼 잘 나올까 이게 기대감이지. 이제부턴 13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6일을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찾아간 참숯 공장. 오늘은 숯을 빼는 날인데요. 먼저 막아놓은 가마의 입구를 부숩니다. 6일 동안 타고도 아직 불길은 기세등등한데요. 7박 8일 만에 뺐어요. 일주일 태우고 그 다음날 뺐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경험상
이제 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5박 6일이면 나와요. 긴 시간 1300도의 고열에 노출된 참나무는 새빨간 불을 품은 참수치로 탈바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대를 이용해 가마 안의 숯을 꺼내야 하는데요. 이걸 이제 부장대라고 그래요. 이 열에 강한 거예요, 이게. 일반 무쇠는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한 1200도 되죠. 부장대의 길이는 무려 6m, 무게는 10kg가량인데요. 이 장대를 써서 참숯을 꺼내는 작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숯을 꺼낼 타이밍을 놓치면 재가 되고 마는데요. 무조건 가마의 일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맞서 500도 이상의 체감 온도를 견디며 일을 이어나가는 숯공장 사람들. 숯에 열기가 빠질 때까지 하루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모래에다 묻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장비가 없을 때는 숯을 저 드럼통에다 넣어서 뚜껑을 덮으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숯이 되는 거죠, 이제. 쇠조차 녹여버리는 뜨거운 가마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이 넘도록 숯을 꺼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도 이곳에서는 선풍기를 돌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숯의 형태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제 아무리 노련한 장인이라도 진이 다 빠지곤 합니다. 가마가 라운드형, 결연형이기 때문에 이쪽 양쪽 사이즈는 안 보이잖아요, 아예. 가무로 끓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끓여주지. 한 2,000번 이상 할 건 2,000번. 가마 안쪽에 쌓여있던 숯이 모습을 드러낼 즈음 커다란 상자가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이제부터 입구 밖으로 나온 숯은 곧장 상자 안에 담기게 되는데요. 조금 전 동그란 통에 담았던 숯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각통에 이제 뽑을 때 두 번째부터는 강도가 이제 높은 것이 저희가 빼는 것이 백탄이에요. 백탄이란 개념은 100% 연소를 시켜서 고기를 이제 구워 드실 때 튀질 않는 거죠. 24시간 10개의 가마에서 쉴 새 없이 참숯을 태우다 보니 한시도 피할 수 없는 열기와의 사투. 1300도의 불구덩이 앞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땀방울이 만들어낸 명품 참나무 숯.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숯은 보물보다 귀한 결실인데요. 수시간 동안 계속된 고된 작업 끝에 참숯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자를 가득 채우고서야 숯 꺼내는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열기를 식혀줍니다. 옛날에는 10분의 1, 1톤을 집어넣었을 때 100kg가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기술을 요해서 120%까지 빼요. 벌목부터 가마의 굽기까지 긴 노력 끝에 10톤의 나무가 단 1톤의 숯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진공 상태로 불이 완전히 소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잘못 열고 이제 바람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게 발화가 되거든, 다시. 12시간 이상 거의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룻밤을 재우는 거지. 거의. 이 상태로 그대로요? 네. 참숯에 들어간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직원들을 위해 사장님이 준비한 선물.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 삼초 삼겹살을 굽기 위한 도구예요.
직원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줄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와. 지금 이거 들어갑니다. 1300도 참수채 열기로 삼겹살은 순식간에 노릇노릇 구워지는데요. 우와. 이게 바로 진정한 숯불 삼겹살 구이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군요. 힘들고 먼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를 먹어줘야지 속이 깨끗해지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뒤 먹는 삼겹살은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아. 맛있어. 잠시나마 즐기는 달콤한 휴식입니다. 다음 날 수출 담아두었던 상자를 개봉할 시간입니다. 뚜껑이 열리자 참수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바로 숯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백탄입니다. 완성된 숯은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요. 하나 둘 바닥에 쏟아내고 보니 예상보다 제법 많은 양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참숯도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이제부턴 이 숯들을 분류해야 합니다. 선별 작업을 하는 공간이죠. 상중 하로 나눠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참숯이 전국으로 배송되기 전 마지막 작업. 다시금 신중하게 임하는데요. 숯 선별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등급이 매겨짐에 따라 그 용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정성으로 만든 참숯이기에 모두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숯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게 이제 숯에서 가장 좋은 숯입니다. 이게 원형 그대로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네. 가정용의 탈취용이라든가 장식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참숯은 크게 세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작은 녀석은 주로 구이용 숯으로 판매되는데요. 긴 시간 참숯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2010년에 산림과학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인 벤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기체 중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숯이 훌륭한 정화 효과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참숯은 원적외선부터 살균 그리고 정화까지 책임지는 만능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녀석이 없기에 그저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며 참숯 선별을 이어가다 보니 이제 이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상자마다 빼곡하게 들어차는 참숯들. 작업이 끝난 후 바닥에 쌓인 숯가루도 허투루 하지 않는데요. 이 숯가루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밭에 객토를 할 때 이거를 뿌려가지고 객토를 해가지고 곡식을 씹으면 병충해가 안 생겨요.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숯이에요. 1년 365일 쉴 틈 없이 불과 싸우는 극한의 환경이지만 화끈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대가를 받는 게 행복하다는 참숯 공장 사람들. 숯은 좋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이 일을 하지, 힘이 다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죠.